후 모의고사 8번 문제부터 소설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에 여기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 한번 보자. 8번 문제의 답안 8, 9, 10, 11 다 잘 풀었네. 자, 8번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밑에 선택지 보니까 이거는 소설에서의 개념 부분이죠. 근데 객관적인 태도? 이게 무슨 말일까? 객관적인 태도?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나 상황이나 인물이 뭔가 처한 사건이나 그런 것만 맞아요. 그런 부분들 어떤 감정을 좀 절제해야 되지. 근데 감정이 절제는 왠지 시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소설에서는 관찰자 시점에서 관찰자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만 바라봐 주는 거. 자, 빈번한 장면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화면 장면의 구성 얘기하는 거죠. 구성. 조금 어려운 말로 플롯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면 전환하는 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할 거고요. 자, 세 번째, 상상적 공간의 설정이다. 이거는 소설에서 나오는 개념 중에서 배경 얘기하는 거죠. 이런 배경들이 있는지 찾아주는 거. 그리고 한 사건을 여러 서술자가 진술을 했대요. 이거 서술자가 변화한다는 얘기네. 시점이 변화한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자,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서술자, 시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인물의 내면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시점, 무슨 시점과 무슨 시점이 있을까? 1인칭 시점. 1인칭 중에서도 주인공 시점. 주인공이 자신이 겪은 일을 그냥 제대로 이렇게 막 생각할 때 관찰자 시점은 안 될까? 잘 생각해봐. 그렇지, 관찰자도 돼요. 왜? 관찰자도 자신의 의견을 덧붙일 수는 있어요. 3인칭에서는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가능하죠. 왜? 그 사람의 마음까지 알고 있는 거.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제약이 분명히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시고 결국 이런 요소들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전에 이제 소설 읽는 부분 연습하실 때 쭉 이렇게 크게 보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중략, 중략도 있고 그리고 맨 앞부분에는 줄거리 부분이 나오는지 이렇게 보고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되는 거는 장면의 전환, 장면까지 한번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자, 줄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물의 구도라던가 어떤 인물 속에서 갈등, 심리 이런 것들, 관계도 이런 거 정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나기배 씨는 인물 나왔네요. 이사로 승진합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서 기업의 이사 자리까지 올라갔대요. 성공하셨네. 어느 봄날 배경이네요. 배경이야, 봄. 나기배 씨는 마당에 정원을 가꾸다 낙성 깔깡통을 발견합니다. 인물관계도 아직 못 그려주네. 왜? 한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소재가 하나 나오지. 어떤 소재? 깡통. 그쵸? 줄거리에서 이렇게 주는 이유는요. 뭔가 중요하니까 준 거겠지. 필요 없는 건 다 빼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소재, 깡통의 소재라는 것을 보고 이 깡통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는 꼭 생각해 줘야 돼요. 자, 깡통 속에는 누가 있었어? 유리구슬이 있었어. 깡통은 유리구슬이었구나. 자, 설마 핵탄두를 파냈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 않았으리라. 나기배 씨는 땅바닥에 아예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구슬을 한 주먹 집어들고 무슨 진기한 보석이라도 감정하듯 진지하게 살펴봤는데 그거는 유리구슬이었고 놀이용 색 구슬이었습니다. 무슨 구슬인지 여러분들 감 오니? 혹시 구슬치기 했을 때 옛날 그 투명한 구슬? 자, 이거야말로 보물단지를 캐낸 거군. 자, 여기부터는 인물의 어떤 대화를 보여주면서 그 대화가 갖는 우리는 의미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소재에 대해서 유리구슬, 깡통의 속에 들어있는 이 유리구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보물단지라고 얘기를 했지. 보물단지라는 의미는 뭐야? 쓸데없는 거니? 아니요,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치? 이 인물에게는 이 소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중요한 소재. 보물단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거 되게 좋아하는 느낌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네요. 기억했습니다. 이것을 보배라고 했지 보통 구슬 10개로 10개 맞잡이로 생각할 만큼 귀중하게 여기던 보물입니다. 물건입니다. 웃음을 지으면서 언제 옛날에 기억해냈다라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줬고
하지만 왠지 가슴에 울림이 깊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이제 인물들이 또 나오네요. 누구? 아이들. 자, 아이들은 너희들 뭐 하고 있니? 텔레비전 탓이다. 자, 텔레비전에 대해서 나기배 씨의 이 관계, 탓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린 긍정이야, 부정이야? 보통 부정에서 얘기를 하지. 그럼 텔레비전을 어떻게 본다? 부정적인 소재로 보고 있네요. 아이들이 알아듣기까지는 4대차례나 목청을 도두여만 하였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불렀나 봐. 볼륨이 너무 낮아지더니 큰 녀석이 얼굴을 내밀어서 나 불렀어? 나와보렴. 왜요? 나와보면 한다. 자, 이렇게 대화가 계속 연결되는 사람 인물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서술이 하나 들어가면은 같은 사람이 또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번 얘기 안 했구나, 여러분들한테는. 자, 뭔데요? 우리 테레비 보고 있었는데, 점점점. 자, 선뜻 나오려 들지 않았습니다. 점점점에서 느끼는 거는 나가기 싫다라는 느낌이 여기 들어가지? 그러면서 이런 텔레비전, 그놈의 텔레비전, 툭덜거려요. 그러면 하나의 소재가 또 나오네. 자, 이 나기배 씨가 보기에는 유리구슬은 좋은 거지만 TV는 좀 안 좋은 소재로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반대지, 일단 TV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소재가 이 둘 간의 어떤 갈등을 촉발시키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인물관계도랑 어떤 사건의 지금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혀를 끄끗하며 나기비 씨는 또 생각을 하였습니다. 잠깐만, 그럼 시점 정도 우리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였다, 이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 그럼 인물의 내면 제시한 거 맞니? 인물의 내면 제시한 거 맞네요. 몇 인칭 같아, 근데? 나기비 씨 이러잖아. 3인칭인데. 그럼 3인칭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은 객관적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장면 전환은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느낌은 아직은 모르겠지. 뒤에 부분까지 읽어보고 한번 판단해보고. 상상적 공간이었어? 그것도 뒷부분에 뭐 상상적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서술자가 진술했니? 그건 아닌 거죠. 한 명의 서술자가 이야기 다 들려주고 있네요. 일단 여긴 또 아닌 것 같고요. 자, 우리들의 손은 어떠했던가? 누구 한 사람이 예의 없이 거칠고 투박하기 짝이 없었던 손. 어떠했던가 했던 손. 과거에 대한 얘기예요. 매사 얼마나 기민하고 강인하던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 뭐가 아니란 얘기야? 나기배 씨 난깎하게 소리쳤습니다. 되풀이하며 시범을 보여주고 아이들을 따라하겠습니다. 아이들과 지금 이 나기배 씨가 무엇인가 하고 있네요. 그쵸? 뭘 하고 있었을까? 아, 구슬치기였어? 그런 것 같아? 그럼 앞에 구슬도 나왔었고. 아유, 시시껄렁해. 누구의 말이야? 아들의 말인가? 아이들의 말인가? 야, 재미없도 없어. 손만 덜어줬잖아. 누구의 말일까? 나기배 씨 얘기는 아닌 것 같지? 그치? 둘째 형 따랐습니다. 아, 이건 형이 얘기했고, 둘째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이들 했으니까 적어도 2명의 아이들 얘기했네. 자, 엄마한테 혼날 거야, 아마.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대화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잡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아니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마음, 비참한 기분까지 들렸어. 자, 이 사람은 아버지로서 뭔가 지금 아이들과 어떤 지금 놀이를 같이 하고 있지. 근데 아이들의 태도가 어때요? 이 대화에서 느껴지는 거? 다소 부정적인 느낌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자, 집념을 가지고 땀을 흘려 쌓았던 무엇인가를 미련도 없이 버리고 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배신감에 가까웠습니다. 그 녀석의 이 말을 쥐어받으면서 야, 시시껄렁하다고? 야, 고함치듯 그는 말했습니다. 내 녀석들이 멍청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세요. 분명히 대화와 대화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서술자의 서술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럴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대화가 인물이 바뀌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는 이제 나기배 씨가 이야기하는 거죠. 야, 시시껄렁하다고? 니들이 멍청하니까 시시껄렁하지. 이게 왜 지저분해? 너희들 하얀 손이 오히려 더 지저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질책을 하고 있네요. 그럼 둘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지. 이미 갈등은 발생했어. 얘네들은 뭔가 시시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뭔가 뿔난 느낌이네, 화난 느낌이네. 자, 나규리스님 멍해지면서 무슨 맹랑한 것인가 그러면서 큰 녀석을 호되게 쏘아붙이면서 아빠는 그냥 신경질이야. 재밌으면 아빠 혼자서 해 라고 하면서
둘째도 길을 피면서 호주머니에 있었던 구슬들 팽겨줬습니다. 이제 나오네. 구슬치기 하고 있었죠. 그럼 자, 이 구슬, 유리구슬이라고 하는 이 소재에 대해서 아까 이 인물은 나기배 씨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거고 아이들의 관점은요. 부정적으로 시시껄렁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혼자의 우리 테레비 보자. 자, TV에 대한 관점도 지금 달라졌죠. 은하철도 999 같은 거. TV 앞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봄볕과 파 뒤집어 놓은 흙과 거기에 이런 고운 구슬과 함께 아버지도 죄다 밀어놓으시 내버려둔 채 말이다. 자, 배경은 상당히 좋게 배경했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누구의 쓸쓸함? 나기배 씨의 쓸쓸함이 좀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고. 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생각 들었을까? 이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되네. 무슨 생각 들었을까? 응? 멍한 느낌이겠죠. 그렇죠? 멍한 느낌. 왜 이런 멍한 느낌이야? 뭔가 지금 아이들과 교류가 없어진 거죠.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다 싫은 것 같아. 이렇게 온갖 일들, 이런 것들 의욕도 느낄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록의 생애. 부록은 몇 살? 부록? 몇 살이니? 부록. 이거 40살 얘기예요. 50세를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는 아무도 밀어두지 않은 이 구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배경까지 얘기하면서 배경 속에서 어떤 나기배 씨의 쓸쓸함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지금 잡히고 있죠. 여기까지. 밝고 따뜻한 날이라는 제목에서는 뭐 긍정적인 느낌처럼 보였으나 그게 전혀 아니었네. 그치? 이런 날에 구슬을 발견했는데 그거 아이들가 야 구슬치기 하자 아빠가 신나갖고 막 옛날 기억이 돌아서 근데 아이들은 재미없어 이런 얘기예요. 자, 빈번한 장면 전환 일어난 것 같지는 않지? 하나의 장면 속에서 계속 퍼즐이 일어났고요. 자, 상상적 공간도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인물의 내면을 제시해서 그한 처한 상황 어떤 느낌이 들었다고? 되게 처참한 느낌이었지. 아이들과 놀려고 했으나 같이 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자, 하나 더. 자, 구술에 대해서 기억과 같이 판단한 이유. 다시 땅속으로 깊이 은밀케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 소재가 갖는 의미를 우리는 따져주는 거죠. 자, 이 구술에 대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렸을 거예요. 그거를 혹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부분으로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니까 그대로 적용시켜 주면은 답은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4번이에요. 과거에 지녔던 가치, 누구의 기준으로? 아버지 기준으로 가졌던 가치, 완전 보물이었잖아. 근데 아이들은 이제 외면하고 있지. 시시껄렁해.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자, 이런 판단한 이유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답을 미리 선택지 보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고 들어가세요. 그래야 조금 답을 수월하게 고를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선택지 보면서 판별해야지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선택지들이 헷갈리는 가능성이 크고 특히 독서에서 그거 밑줄친 부분과에 대한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라고 할 때는 먼저 답을 한번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지금 저는 이제 소재의 의미로서 구술에 대해서 서로의 관점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정리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이제 융합형 문제가 되죠. 앞에는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했대요. 자, 시나리오는 언제 할 때 우리가 쓰는 거니? 시나리오. 언제 쓰지? 연극, 영화. 연극할 때 쓰는 거는 요 비슷한데 희곡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희곡. 그리고 영화할 때 좀 더 영화라는 거는 최신의 그 영상 기술이 들어간 버전이죠. 각색한다고 할 때 고려했을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런 표시들 보니 CU 편의점인가? CU 무슨 단어니? CU 클로즈업이에요. 이거는 촬영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어? 자, OL은 좌절하는 거니? OTL이구나 그거는. 이거는 방금 중어 요거는 오버랩이에요. 오버랩은 장면이 겹치는 거예요. 장면이 바뀔 때 딱딱 바뀌는 게 아니라 겹치면서 스무스하게 바뀌는 거. 클로즈업이에요. 클로즈업은 어떻게 하는 거? 당겨주는 거. 그치? 확 당겨주는 거.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몇 가지 부분들은요. 자, 그리고 여기에 S는요. 씬 넘버죠. 장면. 촬영할 때 이런 장면 단위로 나눠요. 거기서 인물은 자, 혼잣말로 이렇게 가로친 부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응? 지시문. 행동 지시문.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행동 지시문이에요.
자, 시나리오의 큰 특징, 소설과 다른 서술자가 없어요.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이 연출가는 미리 다 지시를 내려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촬영 중에는. 그렇지? 행동 지시문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요거는 장면 지시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장면을 이렇게 세팅해 주세요. 그리고 또 계속 다른 장면, 다른 장면, 다른 장면 이런 것들을 행동 얘기하는 거지. 행동 지시문. 자, 시나리오 있는 방법은 몇 가지만 연습하면 되고 이거 수능 특강 연습하면 수월해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는요. 이제 소설을 연극화했을 때 분명히 이 영화로서 시나리오로서 각색했을 때 갖는 효과들이 있잖아. 영상적인 효과 혹은 배경음도 넣을 수 있지. 영화에서 막 그 배경음이 깔리게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을 넣었을 때 기존의 소설과 어디가 달라지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은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A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B라고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각색이라는 건 꼭 똑같이 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주된 내용, 어떤 큰 주제를 바꾸지 않는 거라면 패러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앞에서 우리 소설에서의 내용과 뒷부분 이런 시나리오 혹은 희곡에서의 내용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선택지들은 꼭 다르게끔 구성이 되지. 답 몇 번으로 가셨어요? 3번이죠. 자, 24번의 소년의 친구와 26번의 두 아이가 동일한 표정을 짓는 거. 그러면 26번의 장면은 아이가 어떻게 멍한 표정으로 두 아이가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짓고 있네. 자, 24번 소년의 친구는요. 나기비 씨 옛날에 그 회상 장면에서 잠깐 등장하는 소년의 친구겠죠? 간절한 표정으로 간절한 표정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표정은 절박한 상황이 반복될 것임을 드러내야 될까? 아이들의 표정에선 그런 거 전혀 드러나지 않겠죠. 옛날에는 우리가 구슬이 여러분들도 구슬치기 세대인가? 해봤니? 근데 오징어 게임은 봤니? 오징어 게임에서 그 구슬이 생명의 그 돈이 돼버리지. 그렇게 간절했단 말이야, 진짜로. 구슬이 많이 있으면은 왠지 막 세상을 다 가진 느낌. 그러니까 간절하게 봤어, 옛날 친구들은. 그치? 아니, 근데 요새는 애들은 뭐 구슬치기가 뭐야, 안 하면 그만이지. TV 보면 되니. 서로 입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친구가 절박한 상황, 아니 소년의 친구는 맞지만 그 아이는 이런 절박한 상황과 연결될 수는 없겠죠. 인물이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고. 자, 사실 이 고기가 있었다는 걸 보면은 이걸 먼저 읽어주면 더 편했겠죠. 자, 여기서 주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슬놀이를 통해서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대의 단절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아버지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들의 소통이 실패하면서 소외의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버지랑 혹은 어머니랑 부모님하고 소통 잘 돼요? 같이 게임하는 경우 있니? 혹시? 그런 신세대 아버지 계셔? 아버지 플레이스테이션. 좋아하셔? 요새 아버지들은 좀 그런 또 부분들이 있다고? 나도 나중에 같이 위닝을 하고 싶긴 한데, 근데 또 아직은 또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았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경험에서 한번 배경 지식 동원해서 읽으신다면 자,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선택지가 상당히 길죠. 선택지 꼭 끊어서 생각해 주세요. 텔레비전에 대한 이 아저씨와 아이들의 반응의 차이에서 차이 드러났죠? 세대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 나기베스인 텔레비전 부정적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좋아하고 있어요. 다르죠? 그럼 세대적인 차이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자, 2번. 나기배 씨가 자신의 손을 강인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지나온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구슬을 이렇게 갖고 만지는 그 손에 대해서 자부심이라고 연결될 가능성은 있겠네요. 3번. 자, 구슬놀이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대하는 나기배 씨의 태도에 대해서 여기서 끊고 세대 단절의 극복 가능성을 엿봤니? 아니지. 좌절감 느꼈지. 그럼 답은 3번이겠네. 극복 가능성 X. 12번 문제는 좀 어땠어? 다 아는 표현이니? 모르는 거. 근데 아는 거 하나가 아니라 상황이랑 상관. 답은 2번이죠. 그럼 다른 것도 한번 해보자. 간담상조라는 거는요. 우리 여기 장기 중에 담이라고 하는 건요. 쓸개.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낼 정도로 서로 친하다라는 거예요. 간담상조라는 단어. 절치부심은요, 어떤 느낌이야? 절치부심하다. 일을 가는 거야. 복수하려고. 복수하려고 일을 가는 거. 비슷한 게 와신상담이라는 단어. 물론 요새 이제 한자성어 문제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 많이 나와요. 아직도. 세옹지마 혹시 들어봤니? 이거는 세옹이라는 아저씨의 말이라는 거거든. 그 말이 어떻길래 집을 나갔어. 그래갖고 그 아저씨한테 아유 걱정하지 마. 저 말은 그래도 나중에 복이 될 거야. 근데 실제로 그 말이 결혼을 하고 새끼까지 데려와서 다시 돌아왔어. 그럼 말이 한 마리에서 늘어났지. 복이 됐네. 근데 갑자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 그렇게 또 좋아도 하지 마. 그게 또 화가 될 거야. 그 말을 타다가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니까 화가 됐지. 또 그 장면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또 낙담만 하지 마. 그게 또 복이 될 거야. 마침 또 그때 전쟁이 일어나갖고 아들은 참전을 못해요. 다리가 부러져서. 그럼 또 복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세옹지마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좋은 것과 흉, 길흉은 쉽게 판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인생 어떻게. 자, 넘어갑시다. 자, 시에서 뭐 보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보기는 제외하셨고 탄궁과 무슨 말일까? 궁. 궁핍하다라는 단어겠죠? 탄은 어떤 느낌이니?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죠? 궁핍함에 대한 한탄. 13번에서 적절한 거 찾는 거네요. 표현법 찾는 거예요. 대꾸의 방식 찾아야 되고요. 색채 대비 찾아야 되고요. 여음과 후렴구 찾아야 되고요. 대립적 공간이 설정되는지 찾아줘야 되고 영탄법 찾아줘야 돼요. 뭐가 제일 찾기 편할까? 여음과 후렴구 제일 찾기 편하지 않니? 자, 그리고 여음과 후렴구 하면 우리 고전에서 어떤 작품에서 어떤 갈래에서 나와야 돼? 혹시 기억나는 사람? 여음, 후렴구 뭐야? 여음. 후렴구는 뭐니? 반복되는 거. 우리 뭐 노래에서도 후렴구 있잖아. 여음이 뭘까? 맞아. 조흥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고려가요에서 많이 나와요. 고려가요에서. 근데 이 여음구를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공부하는 게 요새 역주행했던 노래가 뭐지? 그 노래. 역주행했던 노래. 군통령. 아, 브레이브걸스. 알아? 롤린이란 노래. 그 롤린 하다 보면은 막 롤린 하고 나서 그 군 장병들이 다 왔더니 막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막 그 흥을 맞춰서 이렇게 막 얘기 막 외치잖아. 그 부분이 여음이에요. 그런 부분이 여음이야. 그러니까 막 흥을 돋구기 위해서 좋은 꿀을 만들어주는 게 여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후렴구는 롤린이지. 반복되는 부분. 그 부분은 딱 봐도 없어. 색채 대비는 시각적 이미지가 제시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대비가 일어나는지 봐야 되고 대꾸는 어떻게 찾아주라고? 문장 성분이 비슷해야 돼요. 답이 몇 번이었니? 1번이죠. 어디에서 일어나?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대꾸 찾아보자. 응? 없고 동편에는 오케이. 동편에는 서편에는 없고 이웃에 자, 비슷한 구절로 대응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됐고예요. 하나 더 나와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뭐와 뭐뭐는 그리고 세금은 무엇으로 어찌하여 뭐뭐하고 뭐뭐는 했고 이 부분이 대꾸 일어나는 부분. 자, 근데 대꾸가 나왔다고 해서 답이네 하고 넘어가면 안 돼. 화자의 처지를 드러나는지 그 효과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뻐꾸기가 보채거는 이웃의 따비를 얻고 호미를 얻어서 씨앗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농사 지으려고 한다는 얘기겠지. 그럼 처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는요. 나라빚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내고 낼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내기 힘들다라는 얘기로 처지 드러내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5번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면 영탄법은요.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서리법 같은 경우도 영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분리를 해버린 거예요.
뭐뭐 하던가, 뭐뭐 냈고 이런 부분은 다 서리법인데 일부에서 서리법도 우리는 영탄법이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완벽하게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뒤에 효과도 안 맞잖아. 절대자에 의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귀의라는 단어는 뭐지? 귀의? 어디에 귀의하다? 종교에 귀의하다. 그쪽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종교에 이제 뭐 스님이 된다거나 천주교 신부가 된다거나 그런 걸 귀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뒤에 부분을 항상 이렇게 나눠서 앞부분 표현법 그리고 뒤에 효과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기억과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 읽으면서 그냥 바로 풀어도 되죠? 그러면 자, 봄날에 뻐꾸기가 보채서 이렇게 홈이 얻어서 씨앗을 마련했습니다. 여기까지 문맥 읽고 동사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적절하죠?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어 쥐가 먹었대. 씨 한 말, 씨를 심으려고 했는데 누가 먹었어? 쥐가 먹었어. 기장, 피, 조, 팥은 서너 대 심었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 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어려움 처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씨가 쥐가 먹었으면 못 심잖아. 그치? 자, 1위. 생각해도 견딜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나 이렇게 힘든 상황. 나라빚 이자 낼 수 없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견딜 가능성이 없어. 라고 얘기한 부분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타까운 심정인 것 같긴 한데 앞부분이 좀 다르지 않니? 가족과 떨어져서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을 갖는 거는 아니에요. 왜 안타까운 심정이야? 가난 때문에. 아까 우리가 탄공가라고 얘기를 했잖아. 한탄하는 거예요. 공핍함. 공핍에 대해 가난에 대해서 탄식하는 노래니까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도 여기 세시절기 명절제사는 무엇이로 하고 친척들과 손님을 어떻게 접대할까? 내가 이런 거 당연히 제사도 지내야 되고 친척들도 접대해야 되는데 나 이런 도리 할 수 없어. 그래서 탄식하고 있다라고 하면 내용을 이렇게 맞춰주면서 한번 가서 보세요. 고전 시간에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서 이런 문제들은 바로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맥락을 읽으면서 읽어야 돼요. 맥락을 읽으면서. 알겠죠? 물론 안 읽히는 단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단어들은 과감하게 패스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이 원수 궁귀라고 할 때 이거는 궁귀 가난 귀신이죠. 가난 귀신을 어이하여 여의려뇨. 자, 여의다라는 표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여의다 무슨 표현이니? 지금 현대에서는 여의다 누구를 여의었다라면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다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데 죽음의 원초적 의미는 뭐예요? 이별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에서 여의다는 이별하다예요. 많이 나와요. 여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한탄하는 거야. 진짜 이 가난한 귀신 완전 귀신이네. 가난한 귀신이야. 그래서 나 얘랑 이별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뒷부분은 화자의 한탄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야, 네가 나 이렇게 음식 감추고 불러서 전송하면서 사방으로 가라 하니까 내가 화를 내어 이런 말이 이제 귀신이 언제부터 어려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같이 너와 함께 했는데 이때 너는 누구요? 화자예요. 대화체네. 그치? 화자가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 귀신이 또 답하고. 야,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죽거나 살거나 여일 줄이 없어. 이별할 수 없어. 타일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공역학원을 돌이켜. 생각할 때 내 말도 다 오라. 그러면서 억지로 피하여 잔깨로 여일려나 여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귀신의 얘기가 여기까지. 하늘이 만든 이 내 궁을 설마 한들 어찌하리 빈천도 내 분수이건을 서러워 무엇하리. 태도가 바뀌네요. 가난도 내 분수구나 라면서 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 하나 시험지. 근데 이 탄군가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소재 작품이기도 해요. 작년에도. 자, 보기랑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 한번 예측을 해보자. 다른 작품이랑 이렇게 다른 작품이 갑자기 뚝 하고 나왔을 때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도 보는 패턴 연습하는 건데. 감정이 달라질 수 있지 않니? 감정, 정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혹은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을 한번 비교, 대조해보라는 얘기예요. 특히 우리가 얘기했던 뭐 외부 지문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거. 그러면
여기서의 태도 감정과 여기서의 태도 감정이 동일한지 다른지를 비교해 보면 가난해도 오히려 괜찮아. 병이 있어도 괜찮아. 명예와 이익을 따른 저 사람들이 나는 우스워. 자, 가난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봐요? 괜찮다라고 하죠. 뭐 좋다 이런 식으로 보긴 좀 그렇잖아. 그래도 괜찮다라고 해요. 괜찮아. 근데 여기 상군가에서는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봤어요? 아, 싫어, 싫어. 한탄하고 있는 거잖아. 태도가 전혀 다르죠. 그렇죠? 가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에서 설명대로 그대로 읽어주신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일까? 여기 있네. 자, 윗글의 화자는 복의 화자와 달리 다른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서 가난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답은 5번이죠. 다른 대상과 대화합니다. 귀신과 대화하면서 가난에 대한 태도, 한탄하는 태도. 보기의 화자는요, 괜찮아 라고 독백 적어줘.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작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분명히 뭔가 다를 수도 있고 아니야 같을 수도 있어요. 달라지지만은 않아요. 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 이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